본 영상은 다산정약용 선생님이 학연과 학유 두 아들에게 쓰신 편지 중에서 주로 독서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쓰신 글들을 간추려 정리하였습니다. 다산 선생님은 귀양살이의 힘든 역경 중에도 나라의 평안과 백성들 삶의 안정을 위하여 학술 연구 및 교육 저술에 힘을 기울여 철학,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농사, 의학 등 다방면에 걸쳐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기셨습니다. 이는 고난에 처해서도 신념을 잃지 않고 목표를 세워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아들에게도 항상 편지글을 보내 뜻을 세워 학문에 정진할 것을 당부하셨고 또한 편지를 통해 신이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리고 학문적 동지로서 서로를 이끈 결과 훗날 두 아들도 모두 훌륭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꾸짖듯 때로는 격려하듯 쓰신 아버지의 애틋한 편지를 통하여 시공을 초월한 부자 간의 따뜻한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확고한 뜻을 세우고 책을 읽거라. 연아, 유아야, 너희들은 보거라. 독서를 할 때에는 먼저 마음속에 확고한 생각이 있어야 한단다. 확고한 생각이란 학문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니 독서를 할 때에도 학문에 뜻을 두지 않는다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학문에 뜻을 두는 경우에도 마음속에 확고히 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거라. 그것은 바로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란다.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근본으로 하여 학문에 뜻을 둔다면 학문은 자연히 두루 통하고 널리 미치게 되어서 독서를 할 때에도 따로 차례를 정하여 굳이 그 차례대로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책을 읽을 때마다 항상 내 말을 명심하거라. 중요한 내용은 기록해 두거라. 연아, 유아야, 너희들도 잘 지내고 있겠지? 독서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번 쭉 읽고 버려둔다면 나중에 다시 필요한 내용을 찾을 때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모름지기 책을 읽을 때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 가려 뽑아서 따로 정리해 두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것을 초서라고 하는 것이다. 허나 책에서 나한테 필요한 내용을 뽑아내는 일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먼저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 내용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곧 먼저 나의 학문에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란다. 그래야 마음속의 기준에 따라 책에서 얻을 것과 버릴 것을 판단하는데 곤란을 겪지 않게 되는 것이야. 이러한 학문의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누누이 말하였는데 너희들이 필시 잊어먹은 게로구나. 책 한 권을 얻었다면 내 학문에 보탬이 되는 것만을 뽑아서 모아둘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같이 눈에 두지 말아야 한단다. 이렇게 한다면 100권의 책도 열흘간의 공부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너희들은 이 아버지의 말을 새겨 듣거라. 아버지의 말을 새겨 듣거라. 연아, 유아야, 너희들이 보고 싶구나. 내가 이 쓸쓸한 유배지에서 외롭게 지내면서 마음을 붙여 의지하는 것은 오로지 글을 짓는 일뿐이로구나. 그래서 어쩌다가 마음에 드는 글이라도 짓게 되면 스스로 읊조리고 감상하다가 이윽고 이 세상에서 오직 너희들에게만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곤 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아버지의 말을 하드키 먼 중국 변방 나라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내가 지은 글 읽기를 쓸모없는 일처럼 여기고 있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보거라. 세월이 흘러서 몇 년 뒤에는 너희들도 나이가 들어서 몸집도 커지고 제법 수염도 자랄 것이니 그때 갑자기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어릴 적 같이 귀엽기만 하겠느냐. 더욱이 그때에는 이 아버지의 글조차 읽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중국 초나라 때의 장수조괄이 능히 그 아버지의 글을 읽었으니 어진 아들이라고 생각되는구나. 너희들이 참으로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가 지은 책을 쓸모없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은 책이 쓸모없게 된다면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니 장차 일할 의욕을 잃고 진흙으로 빚어놓은 인형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열흘도 못 가서 병이 날 것이고 병이 나면 고칠 약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책을 읽는 것이야말로 이 아버지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은 그 점을 잘 생각하거라. 많은 말이 필요하겠느냐. 그만 줄이마. 공부에는 때가 있는 것이다. 연하는 보거라. 너는 공부할 때를 점점 넘기고 있어 걱정스럽구나. 집안의 사정으로 보아서는 의당 집을 떠나 스승을 찾아 배움에 더욱 정진해야 할 것이니 이곳에 와서 함께 지내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 같구나. 그런데 내 어머니는 필시 인정에 얽매여 너를 이곳으로 보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곳에 와 있는 내 아우는 그 문학과 식견에 바야흐로 봄 기운이 돌아 만물에 싹이 돋는 듯한 기세가 있으니 너를 걱정하느라 차마 내 아우를 보내고 너를 오게 할 수는 없구나. 지금 생각으로는 내후년 봄에나 내 아우를 돌려보낼 수 있을 것인데 그 전까지 너는 세월을 헛되이 보낼 작정이냐. 여러모로 깊이 생각해보고 집에 있으면서도 혼자 공부할 가망이 있거든 내 아우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서 동생과 교대하고 이곳으로 오도록 할 것이나 만일 사정상 가망이 전혀 없거든 내년 봄 날씨가 따뜻해진 뒤에 모든 일을 제쳐놓고 이리로 내려와서 공부하도록 하거라. 결코 공부를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내가 이곳에 와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까닭은 무엇이겠는가? 첫째는 날로 마음 씀씀이가 어그러지고 행동거지가 천박해지기 때문이고 둘째는 안목이 좁아지고 뜻과 지상을 잃어가기 때문이며 셋째는 옛 성년의 경서에 대한 공부가 조잡해지고 재주와 식견이 통 비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자잘한 사정들은 돌아보지 말 거라. 공부는 근본이 확실해야 한단다. 너희들은 보거라. 공부할 때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거라. 요즘 어떤 젊은이들은 중국의 원나라와 명나라 때의 경박한 사람들이 지은 보잘것없는 글을 가져다가 그대로 베껴서 글이나 시를 짓고는 스스로 이 시대에 뛰어난 문장이라고 자랑하면서 자기들보다 나은 자가 없는 듯이 하고 있으니 나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단다. 글이란 반드시 먼저 옛 성현이 지은 경서를 공부하여 그 근본을 확고히 세워야 한단다. 그런 뒤에 이전 시대의 역사를 두루 살펴보아서 그 잘한 점과 잘못한 점, 정치가 잘 되고 어지러운 근원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또 실용의 학문에 마음을 두어 옛 사람이 지은 글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데 관한 글을 즐겨볼 것이요. 이러한 마음으로 항상 백성들을 윤택하게 하고 만물을 기르려는 마음을 간직하여 그 뜻을 관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독서하는 군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 뒤에 혹 안개 낀 아침이나 달빛 비추는 저녁, 짙은 녹음과 가랑비 내리는 자연의 풍경을 보게 되면 갑자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시상이 떠오르는 가운데 저절로 시를 읊조리게 되고 저절로 시가 이루어져서 천지 자연의 소리가 맑게 울려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인들이 말하는 살아서 움직이는 좋은 시라고 하는 것이다. 나를 너무 허황하다고 여기지 말 거라. 독서할 때에는 뜻을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유아는 보거라. 내가 10살 전에는 몸이 약해서 병치레를 많이 했었는데 금간에 듣자니 힘줄과 뼈마디가 튼튼하고 굳세졌다지. 더구나 마음에 힘이 생겨서 거친 밥도 잘 먹고 괴로움도 참을 줄 안다고 하더구나. 이 아버지에게는 무엇보다도 반가운 일이다. 남자가 책을 읽고 스스로의 행실을 닦으며 집안을 돌보고 일을 하는 모든 행동거지에 있어서 마음의 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란다. 마음의 힘은
사람을 부지런하고 민첩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며 어떤 일이든 이루게 하는 것이니 진실로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한결같이 곱게 앞을 향해 나아간다면 큰 산이라도 옮길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책을 읽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책을 읽되 그냥 눈으로 읽기만 하는 것은 하루에 책 1000권, 글 100편을 읽을지라도 오히려 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일 게다. 책을 읽을 때에는 항상 한 글자라도 그 올바른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곳이 있거든. 두루 찾아보고 깊이 연구해서 그 근본 뜻을 밝혀 알아냄으로써 마침내 그 글의 전체 의미를 환하게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매일 이러한 자세로 힘쓴다면 한 종류의 책을 읽을 때 아울러서 수백 종의 책을 두루 찾아서 참고하게 될 것이요. 따라서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을 분명하게 꿰뚫어 알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책을 읽을 때마다 이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공부는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다시 새해가 되었구나. 너희들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군자는 새해를 맞이하면 반드시 그 마음과 행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단다. 나는 젊었을 적에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이면 반드시 1년 동안 해야 할 공부의 과제를 미리 정해 놓곤 하였다. 예를 들면 무슨 책을 읽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글을 뽑아서 정리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놓고 그대로 따라서 했단다. 더러는 몇 달이 지나 사정이 생겨서 마음먹은 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선한 것을 즐기고 앞으로 전진하려는 뜻만큼은 스스로도 덮어버릴 수 없었다. 내가 전부터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내 학문에 힘쓰라고 말한 것이 이미 여러 차례였을 테지. 그런데 너희들은 옛 성현의 글 가운데 의심스러운 것이나 예절과 음악의 의문스러운 점, 역사책에 대한 논의를 한 조목도 묻는 적이 없더구나. 어찌 너희들은 이다지도 내 말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느냐. 부디 학문에 힘쓰거라. 정성을 다해 공부에 힘써라. 유아는 보거라. 내 형이 멀리서 왔구나. 그런데 내 형을 보게 되어 기쁘기는 하다만 며칠간 데리고서 함께 이야기해보니 예전에 가르쳐준 옛 성현이 지은 경서에 대해서 좌우로 두리번거리기만 할 뿐 하나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더구나. 아, 이것이 무슨 까닭이더냐. 너무 어린 나이에 집안의 불행한 일을 겪느라 정신을 올바로 수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 게다. 그러나 그러더라도 때때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수습하였던들 어찌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겠느냐. 한심스럽고 한심스럽다. 내 형이 이럴 정도면 너도 어떠할지 알만하구나. 내 형은 그나마 문학과 역사에 대하여 얕게나마 공부한 터인데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전혀 손도 대지 않은 너는 오죽하겠느냐. 내가 집에 있으면서 너희들을 가르쳤는데도 너희들이 따르지 않은 것이라면 이러한 일은 간혹 있을 수 있으므로 용인할 수도 있었을 게다. 하지만 지금 나는 길을 떠나 이 먼 곳 유배지에 와 있지 않느냐. 이곳은 남쪽의 먼 변방으로 습하고 더운 날씨로 인해 풍토병이 가득한 곳이다. 이곳 시골에 몸을 의탁하고 홀로 외롭게 지내면서 밤낮으로 너희들에게 기대를 걸고 때때로 마음속에 뜨거운 생각을 적어서 붙여주곤 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런 아버지의 글을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기만 할 뿐 곧바로 상자 속에 던져버리고 전혀 뜻을 두지 않는 게로구나. 이래서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깊이 깨닫기를 바랄 뿐이다.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공부의 근본이다. 연아, 유아야 보거라. 너희들은 참으로 불성실하다고 해야겠구나. 내 말을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달리 변명할 말이 없을 게다. 이 아버지의 명을 거행하는 데에도 성실치 못한 일을 이루다 꼽을 수 없는데 다른 일에 있어서는 더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후로는 아무쪼록 착한 마음을 분발하거라. 또한
대학의 송이장과 중용의 송신장을 써서 벽에 걸어놓고 큰 용기를 내어 다리를 튼튼히 세워 물살이 센 여울로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으로 정성스럽고 참된 마음의 공부에 힘써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거라. 정성스럽고 참된 마음의 공부는 무엇보다도 황당한 말을 하지 않는 것부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한마디의 황당한 말을 세상의 가장 큰 죄악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성실한 공부에 있어서 너희들이 가장 먼저 시작하여야 할 부분이다. 부디 명심하거라.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떳떳한 길이다. 연아, 유아야, 집에는 탈 없이 모두 편안한지 궁금하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물 중에는 자연적으로 온전히 갖추어진 것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참으로 훌륭하다고 부를 만한 것이 못 된단다. 오히려 무너져 흐트러지고 깨져서 찢긴 것들을 잘 매만지고 고쳐서 온전하게 만들 때야 비로소 그 노력은 칭찬하고 감탄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래서 죽을 병을 낫게 한 이를 훌륭한 의원이라 하며 나라를 위급함에서 구한 이를 뛰어난 장수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늘날 세상에 이름이 난 높은 벼슬아치 집안의 자제들이 대대로 벼슬을 물려받으며 가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평범한 자제일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무너져 몰락한 집안의 자제로서 몰락한 가운데에서도 이에 잘 대처하여 집안을 처음보다 더 온전히 갖추어 훌륭하게 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기특하고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너진 집안의 처지에서 잘 대처할 것을 당부하였는데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오로지 독서하는 것 한 가지일 뿐이다.